닮았네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레이몬드 웨일, 모델은 트라이컴팩스 프리랜서입니다. 레이몬드 웨일이라는 브랜드는 제게도 조금 낯선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느낌이나 부가적인 설명보다는 시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펜더 다이얼 혹은 역펜더 다이얼, 그리고 369 서브크로노와 논데이트의 조합은 시계 브랜드에서 꼭꼭 숨겨놓고 가끔 한 번씩 한정판 타이틀로 잡고 풀어주면서 고가로 팔아먹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시계 브랜드들이 아끼고 자시고 숨기고 할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이몬드 웨일뿐만 아니라 메이저 브랜드 역시 이 조합을 아끼지 않고 풀어주는 추세입니다. 애호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크로노그래프입니다. 크로노그래프는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해요. 크로노그래프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크로노그래프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서브 다이얼이 2개가 있는 바이컴팩스보다는 3개인 트라이컴팩스, 692 서브 다이얼 배열도 되도록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편입니다. 데이트가 없으면 더할 나위 없고요. 트라이컴팩스 369 논데이트 조합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를 시작으로 태그 호이어 복각 까레라를 비롯한 여러가지 크로노그래프를 구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는 시계 브랜드 입장에서 계륵 같은 분야가 아닐까? 좋은 크로노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단순 데이트나 논데이트 시계는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마음만 먹으면 되게 저렴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원하는 스펙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반면에 크로노그래프를 만들기 위한 자원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화성에다가 사람을 보낸다는 말이 나오는 시대가 왔음에도 이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에 3개의 서브 다이얼을 올리는 것을 많은 브랜드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면서 얇고 작은 사이즈의 크로노그래프는 몇 개의 럭셔리 혹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하이엔드는 제외하더라도 복각가레라는 이제 1000만원대에 진입 직전이고, 네비타이머 1200만원대, 엘프리메로 1200만원, 스틸 데이토나 4천만원. 이 가격들을 나열하고 보니 시계질을 하면서 점점 금전 감각이 마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소수의 브랜드를 제외하고 크로노그래프를 만들고자 하는 시계 브랜드는 무언가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안정성이 될 수도 있고 사이즈가 될 수도 있고 두께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이얼의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드레스워치에서 특히 더 그렇지만 시계 브랜드들이 말하는 화이트 다이얼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흰색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펄감이 들어갔거나 실버 혹은 샴페인 색감인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깨끗하면서 고급스러운 화이트 다이얼은 에나멜 다이얼이나 레커 다이얼 쪽을 찾아보셔야 하는데, 에나멜의 경우 가격대가 너무 비싼 편이고 화이트 레커 다이얼을 가진 시계는 대안 자체가 드문 편입니다. 이 시계의 다이얼은 딱딱한 질감을 가진 화이트 다이얼입니다. 펄감은 전혀 없고 실버톤이 살짝 묻어있는 듯 하지만 이 정도면 화이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계의 정중앙에 있는 매끈한 질감의 화이트 다이얼 위로 3개의 서브 다이얼이 올라가 있는데요. 보통 크로노그래프의 서브 다이얼 안쪽에는 이렇게 원형의 마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원형 마감의 명칭이 생각나지 않아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오히려 반대로 서브 다이얼 안쪽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원형 마감을 다이얼 바깥쪽으로 빼버렸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지만 접사를 해서 보면 서브 다이얼 안쪽에도 원형 마감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인덱스와 비슷한 디자인의 핸즈가 다이얼을 꽉 채우고 있고 화이트 색상의 챕터링이 다이얼과 글래스를 잇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셀리타 510계열의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크로노그래프의 경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미적인 아름다움을 포기하면서 착용감을 더할 것이냐, 예쁨을 포기하면서 착용감을 조금 더 잡을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케이스백을 얇게 만들고 러그를 손목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는 대신 다이얼과 글래스 사이에 허허벌판을 만들 것이냐, 케이스백에 두께감을 부여하고 다이얼을 위로 올리면서 글래스 사이 공간의 밸런스를 잡을 것이냐. 이 시계의 경우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다이얼의 위치를 높게 올려 잡으면서 글래스와 다이얼 사이의 공간이 데이트 혹은 논데이트 시계 수준으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훌륭한 밸런스감을 보여주는데요. 반대급 다이얼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케이스 아래쪽에 두께감이 생겼고 러그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베젤은 검정색 세라믹 베젤 위에 흰색 타키미터가 입혀져 있는데요. 하나의 세라믹 베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줄의 스틸링이 세라믹 베젤을 감싸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신형 데이토나와 같아요. 저는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해서 스틸링이 없는 구형 데이토나를 선호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호불호의 영역인 듯 싶습니다. 글래스는 양면 무반사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양면 무반사 코팅은 최근 들어서는 자주 보기 힘든 방식입니다. 단면 무반사 코팅이 따라오기 힘든 수준으로 깨끗한 다이얼을 볼 수 있으나 충격에 의해 글래스 바깥쪽의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3.5mm의 사이즈, 13.7mm의 두께, 22mm의 러그, 52mm의 러그 트러그,
212g 10바 100m 방수. 사이즈는 조금 큰 편입니다. 셀리타 510 무브먼트의 크로노 배열이 애초에 이 정도 사이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이즈를 더 줄이게 되면 다이얼의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두께는 무브먼트의 한계 내외로 잘 잡은 편이라 생각하고 여분 콜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 풀콜을 기준으로 212g이나 17cm 손목둘레에 맞춰서 무게를 재보면 187g이 나옵니다. 그래도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네요. 그 이유는 브레이슬릿 때문입니다. 브레이슬릿은 5연줄의 주빌리 브레이슬릿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상 속의 주빌리 브레이슬릿과는 완전히 달라요. 22mm로 출발하는 링크의 너비와 4mm에 육박하는 링크의 두께는 주빌리 브레이슬릿이 가진 이미지조차 바꿔버립니다. 드레시한 느낌이라기보다는 탱크의 바퀴 같은 이미지예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사이의 유격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브레이슬릿 자체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얇은 브러싱 마감과 중간의 폴리싱 마감, 링크 사이사이의 유격도 전혀 없는 편. 버터플라이 버클의 퀄리티도 좋습니다. 결착 이후에도 유격이 없는 버터플라이 버클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이 퀄리티 그대로 케이스와의 유격과 두께만 조금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얼 내부의 퀄리티 컨트롤, 케이스의 외부 마감, 브레이슬릿의 퀄리티를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이 브랜드가 가진 마감 수준을 추측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무브먼트는 RW5030입니다. 56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갖고 있는 셀리타 SW510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인하우스 무브먼트라 말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추측되고요. SW510 역시 이미 안정성이 보장된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에타 7753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무브먼트입니다. 에타 7753은 대표적인 캠 방식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입니다. 캠과 컬럼 휠, 이 작동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루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크로노그래프 푸셔를 누를 때 조금 강한 압력이 필요하고 딱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난다면 캠 방식, 가볍고 부드럽게 눌러진다면 컬럼 휠 방식입니다. 이게 캠이고 이게 컬럼 휠인데요. 컬럼 휠을 만드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미적으로 감성 한 스푼을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컬럼 휠이 더 비싼 시기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3861에서 캠을 찾을 수 있고 321에서 컬럼 휠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안정성이 보장된 작동 방식이면 확실하고 캠이냐 컬럼 휠이냐는 크게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훨씬 더 저렴한 3861 무브먼트에 보여지는 성능적인 측면이 321에 비해 전혀 부족함이 없잖아요. 데이토나와 닮은 면이 많은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 닮음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걸로 압니다. 하지만 이미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가버린 훌륭한 아이코닉 디자인 조합을 밸런스를 깨지 않은 채로 만날 수 있다는 선택지는 어떤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